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은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해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사랑 얘기 지겨워 정말. 그래서 사랑 안 할래? 아니. 사랑의 상담. 네, 이 애상담 저희가 온갖 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누굴까요? 이분은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는 잡지. 그 잡지에서 출동을 한 번 하셨어요. 여기저기서 연애 관련 책까지 내시고 자기나 잘하지. 이분도 오래 알았는데 제가 연애 관련 책도 내시고 이 코스모폴리탄을 통해서 연애 칼럼도 쓰시고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곽정은 기자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곽정은입니다. 아니, 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사실은 그렇고. 안 읽어보셨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사실 남의 상담 같은 거 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이 사연을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0살 직장인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24살부터는 경제적 독립을 이뤘습니다. 이후 직장과 대학원 과정을 병행한 탓에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홀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에 뿌듯했죠. 바쁘게 살다 보니 20대에는 연애를 못하다가 지난 3월 애인이 생겼는데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활력에 처음 3달간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친구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고 해서 자주 싸웁니다. 옷 입는 스타일을 친히 코디해 주시고 콘서트, 뮤지컬을 좋아하는 비싼 취미생활에 대한 염려, 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다며 적당히 하라는 간섭도 합니다. 심지어 옷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다시 집에 들어가서 갈아입고 나오라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나름 예쁘게 꾸민다고 원피스에 화장까지 시간을 들여서 했던 터라 많이 속상했죠. 잔소리하는 남자친구의 정체성도 그의 개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연애를 안 해봐서 제가 뭘 모르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네, 이런 사연. 여자친구의 그 패션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뭐 화장에 대해서 한마디 하거나 그런 남자들이 적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시 집에 들어가서 갈아입고 와라.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남자들은 극히 드문데 이 남자 이제 일반적인 경우하고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쵸? 네. 일반적인 경우를 먼저 얘기하고 이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순서를 이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고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할까요? 일반적인 경우부터 먼저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를 자칭 러브 컨설팅 업계의 마이다스라고 주장하나. 저는 한 번도 읽어본 적 없고. 자, 그러면은 연애 컨설팅과 칼럼을 오랫동안 보아오고 써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잔소리는 사실 사귀다 보면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렇죠, 하고 잔소리는. 싶고 그게 그렇죠. 어떤 본인의 파워를 또 관심과 사랑을 상대편에게 주고 싶은 뭐 그런 느낌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가볍게는 뭐 예를 들어 힐은 좀 신고 다니는 게 어떻겠니? 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하이힐을 신어라. 그리고 너무 늦게 다니지 마라. 이게 남자들하고 자주 연락이 잦냐. 뭐 여기까지는 또 저는 애정으로 봐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귀엽기도 해요, 그 정도는. 네,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조차도 안 하는 남자가 제일 멋있긴 하나 거기까지는 이해를 나네? 해줄 수 알아요. 나네. 네. 저는 새벽이 아니라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유가 분명하거나 아니면은 뭐 놀 수 있지 뭐 남자들하고 본인도 본인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통제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 일일이 다 알려고 막 꼬치꼬치 캐묻는 순간 사실 남자들은 되게 없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게 말이야.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간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섭을 안 하고
그냥 좀 말을 한 가지 정도 덜 했을 때, 왜 이거 안 묻지? 라는 생각에 오히려 조금 진실을 말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사람 되게 통 크다. 조금 쪼잔하지 않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믿음이 생기는 법인 것 같은데. 그런데 경계를 어디서 삼는 겁니까? 그렇다면 어디서부터는 이거는 지나친 간섭이다. 혹은 영어로는 컨트롤 프릭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제어하지 못하면 너무 많이 나갔나요, 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식이 나도 몰래 태어나 버렸나? 네. 뭐 예를 들어 뭐 옷 입는 스타일을 친히 코디해 줬다고 하셨는데 코디해 주는 것까지는 어떤 좋은 것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코디했던 방법이 별로였다면 이런 제안에 대해서 뭐 흔쾌히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도 같아요. 의견의 하나로 참고할 수도 있죠. 뭐 네. 그렇게 생각해? 그럼 뭐 이것도 시도해 보지 뭐 라는 식으로요. 저도 옛날에 살을 빼라는 남자친구의 주문을 받들어 얼마나 높이 받들었는데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뭐 12kg를 빼는 한 달 만에? 정확히는 한 달 반이죠. 6주 만에 12kg를 어떤 방법으로? 그냥 뭐 열심히 운동하고 굶고. 열심히 들 먹고 했죠.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런 거 싫더라. 아니 뭐 그게 그냥 그래 네가 원해? 그럼 한번 해주지 뭐라는 생각으로 했고 겸사겸사? 네, 뭐 안 그래도 살은 뺐었어야 됐으니까 그렇긴 결과적으로는 네.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내가 내 매력을 더 찾게 도와준다거나 좀 더 뭐 나은 삶의 방식을 찾게 해주는 식의 간섭은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정이건 사랑이건. 근데 지금 이것은 이제 뭐 펜질도 하지 말라, 뮤지컬도 보지 말라, 뭐 정치는 왜 이렇게 관심이 지나치냐라는 식으로까지 행동을 하시는 거는 좀 나를 나라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약간 좀 험한 간섭에. 이것은 사실은 그러게 아닌가. 상대방의 뭐 패션이나 취향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관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정치에 모든 관심을 것에. 가지지 말라니. 자기가 뭔데 겨우 애인 주제에 3개월 만난. 네. 그 사람의 존재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축적된 세계관에 자기가 뭔데 들어와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말라. 그리고 특히 이거 다시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라. 이거는 지금 여자친구가 아니라 네. 글쎄요. 종이죠, 뭐, 종. 네. 그 옆에 데리고 다니는 시녀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그런 관계라고 봅니다. 실제로는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액세서리 혹은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감정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인형. 그 정도로 이 남자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사랑하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특수한 케이스 얘기가 나올 법한데 대목인 것 같은데 이분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남자가. 이건 남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까지 여자의 관점에서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혹은 뭐 이 정도는 좀 심하다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사연을 주신 여자분이 30대잖아요. 그런데 첫 연애예요. 그죠? 이 사연에 의하면 쉽지 않죠. 첫 연애인데다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은 20대에 충분한 연애를 했다면 바로 헤어졌을 겁니다. 사실은 이런 남자를 만났다면. 근데 이분은 이제 첫 30여 년 만에 첫 연애이기 때문에 아니 이것이 이 남자친구의 정체성이니까 내가 개성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냐 자체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분은 왜 그러느냐. 이 남자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두려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여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남자는 이 30대에 처음 연애해본 이 여자를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좁은 세계에다가 가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세상을 알까봐. 그러니까 세상에는 더 멋진 남자들도 있고, 또 더 넓은 세계가 있고, 그런 걸 혹여라도 알까봐 자기 조그마한 틀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고기 박스 안에 밀어넣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사람은 애초에 변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참 근데 이분이 과연 그 틀 안에 들어갈까요? 냅두면 들어갈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두려워요, 이 사연이. 연애를 처음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자기가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맞춰주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혀서 튕겨 나오거나 그쵸? 그러나 더 걱정되는 나쁜 케이스는 그것밖에 없는 줄 알고 이 압박과 회유 이런 방식에 익숙해진 다음에 조련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뺑뺑 맴돌고 그쵸? 그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갈아입고 오라고 했을 때 속상했다라고 뭐 느낌을 쓰신 걸로 봐서는 정말 집에 들어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거든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음. 이제 남들도 다 이러는 줄 그렇죠. 알고. 거부하면 무례한 건 줄 알고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가? 라고 자기한테 묻게 되고 안 해봤으니까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케이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를 자꾸 겪다 보면 점점 익숙해져요. 그러니까요. 익숙해져서 맞춰주지 뭐 이렇게. 이 남자의 요구에 이 정도는 다들 하나보다라고 음. 하면서 남들은 안 하더라도 이 남자의 개성인가 보다 하고 자꾸 받아준단 말이죠. 왜냐하면 처음 사랑을 해봐서 사랑의 달콤함도 있잖아요. 그 달콤함을 계속 맛보고 싶기 때문에 이 정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살짝 여성분께서 착한 여자 컴플렉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늘 뭔가 이제 물리적으로 독립을 하고 내 일은 내가 항상 알아서 해야 되고 문제가 항상 없어야 되는 게 어떤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무언가를 이뤘는데 연애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어떤 태클에 대해서 또 익숙하시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뭔가 요구나 잔소리를 안 하는 게 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그냥 침묵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라는 식으로 대하시다 보면 결국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만들어 온 옷인 작은 세계에 빠질 염려가 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은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하고도 상당히 비슷하세요. 남자분께서 워낙 많이 만났기 때문에 본인의 과거 연인 중에 한 사람. 누구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성이 뭐죠? 시끄럽고요. 폭내버릴까 보다. 네. 그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으신 분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이런 간섭을 사실 잘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정말로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옷을 입었는데 옷에 뭐가 묻었다거나 아니면 삐져 나왔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 사람의 취향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무례한 거거든요. 어찌 감히 옷의 차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그걸 남을 물론이죠. 공격을 함으로 통해서 상쇄를 시키고 싶은 건데 그리고 스스로 거기다가 이분도 연애하면서 상처를 여성분들로부터 많이 받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쌓인 열등감을 어떻게든 이번에는 어떻게 해소하고 싶은 거죠. 엄청나게 만만한 상대를 만난 겁니다, 지금.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30대인데 아직 연애를 안 해봤구나. 아싸! 그러면서 자기의 무리한 요구 하나하나가 조금씩 먹혀가면서 점점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면서 점점 굳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버릇은. 일종의 통제 강박이죠. 점점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질 뿐이다. 또 뭐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갖고 있다고 표현해도 될까 모르겠지만요. 좀 글쎄요.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아버지들의 그런 모습에서 보고 자란 남성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자기도 따라하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남자한테는 편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말만 하면 다 엄마한테 듣고 가부장 제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유지됐겠어요? 편하니까. 남자한테는 편하니까 유지된 겁니다.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가치와 여러 가지 윤리를 말하는데 다 말도 안 되고요. 남자들이 편하니까 유지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성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글쎄요. 기댈 상대가 없이 항상 내가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됐고 뭔가 이렇게 항상 자기가 잘 못하면 뭔가 무너질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을 때 갑자기 다가온 남자에 대해서 이 남자에게 이젠 기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자기 판단을 다 놓아버리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최초로 예리한. 지금 다 뻔한 얘기였는데 최초로 예리한.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분을 만나면 그 남자가 되게 강하고 파워풀한 이렇게 압박을 착각하죠. 가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만한 남자인데 네. 그렇기 착각하는 때문에 거예요. 이 남자한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나를 감싸줄 수 있는 어떤 안락한 쿠션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냥 전 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열등감을 가진 그래서 나를 계속 괴롭히고 나를 조종하고 싶어하는 남자일 뿐이기 때문에 안락한 뭐 이런 거는커녕 그냥 계속 상처만 받고 어느 순간에는 폭발할 가능성이 사실 크죠. 굉장히 잘고 못나고 열등감에다가 자존감도 낮고
있고, 그리고 겁먹은 남자들이 이런 걸 합니다. 겉으로는 그게 안 그래 진실이에요. 보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그런 남자일수록 더 강하고 자신 있고 일방적이고 그리고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음. 그거를 뭐랄까요? 개성이나 또는 단호함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죠. 그냥 자기 보호일 뿐이에요. 네. 찌질한 남자분과 사귀고 계신 가장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는 찌질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여자분이 첫 연애라서 대부분 첫 연애를 끝나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더군다나 이분은 30이 넘어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일 것 같고. 그렇죠.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더라고요. 절대 아니라는 거. 이런 해답밖에 줄 수 없어서 죄송하나 헤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장 행복했던 석 달, 이것이 준 기쁜 기억들, 그걸 안고 다음 연애를 기다리는 게 맞다. 보다 적극적으로 찾는 게 맞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헤어지라고 해도 이분은 지금 귀에 안 들리실 거예요. 왜냐면, 그렇겠죠. 네, 그냥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당장 헤어져라고 말해도 자기가 그걸 끊어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점만 생각나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 헤어지면 갑자기 외로울 것 같고 내가 첫 번째 연애를 내 손으로 잘라먹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우실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일종의 칼자루를 저쪽으로 내가 쥐는 형국을 만드는 건데 그 단호하게 한 번은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야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연애를 이끌고 혹은 끝내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난 너랑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잔소리에 대해서 토달지 않은 건 네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네 방식이 틀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한 번만 더 하면 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그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이 아니라 이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 번만 더 하면 바로 즉시 헤어진다라고 얘기하시면 바로 그럴 거기 때문에 그때 헤어지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것은 마음의 이제 준비를 헤어짐의 하고. 이유를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마음이고요. 그게 차라리 낫죠. 왜냐면 자기 스스로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술 마시면 다시 전화하게 될 여자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확실하게. 하는데 최소한 이 방송에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나마 그래야 중간쯤은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 조언을 둘 다 참고하셔서 단호하게 한번 말씀하시거나 당장 끝내시거나. 당장 끝내시거나. 왜냐하면 앞으로도 사랑을 끊어주지 않습니다. 한번 물꼬가 터졌어 이제. 남자가 많더라니까요. 세상엔 남자가 많아. 세상에 얼마나 남자가 많은지는 곽정 기자가 저희 다음 기회에. 이분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멘트를 어떤 걸 되게 압축적으로 보여줄까 생각하다가 얻어온 멘트가 있어요. 영화 부당거래에 나온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말. 인정을 해주면 호의를 권리인 줄 안다. 그렇죠. 딱 네. 이 순간에 필요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호의 때문에 인정을 해줬는데 계속 그걸 호의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자기 계속 그렇게 간섭해도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단호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한 번만 더 해. 끝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번 하시는 게. 그리고 그 호의를 그렇게 해석할 남자면 변하지는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자분한테 하고 싶은 좀 다른 이야기는 하신 이야기하고 유사한 얘기인데 보통 자기 혼자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던 사람들 이 문제에 부딪히면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문제를 또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 하나하고 아니면 모든 문제를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 모든 문제를 자신이 끌어안고 저 남자의 개성일 뿐인데 내가 잘 모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이렇게 질문해 주신 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안 해본 건 물어봐야 돼요. 이번에도 그냥 잘 해와셨던 것처럼 잘 하세요. 뭐 남자는 정말 많다니까요. 이런 남자에게 쓸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냥 다른 남자로 갈아타시는 게 저라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곽정 기자의
남자는 많다는 깨달음 다음 시간에 한번 모셔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쁜 연애를 끝내지 못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이 한마디를 드립니다. 남자는 많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